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9월 첫 번째 거래일에 다시 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왔죠. 자, 주가 15만원 회복이 굉장히 절실한 어떤 9월인데요.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주중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회복, 여기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그다음 파라볼릭자 이런 어떤 지표들을 회복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추세를 돌리는 흐름으로 이제 9월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요. 3거래일째 다시 또 이제 빠지면서 21선 저항을 받으면서 5일선도 깨고 좀 살짝 내려갔죠. 거래량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는 이제 그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양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물량들이 이제 받쳐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도 계속 이제 흐름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죠. 아침에는 이제 그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14만 6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14만 5천원 밑단에서 형성을 하면서 이 보합권에 맞췄고요. 그래서 시간에도 이제 14만 3,900원 큰 흐름이 없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줄었다가 다시 또 주자리 부근에 있으면서 부진한 흐름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뭐 1% 흐름으로 사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좀 압박을 하려고 하면 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이 먼저 만약에 좀 합병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장에서 어떤 기대치의 어떤 항상 보면 이제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가 있으면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주도했던 게 셀트리온 제약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시가총액이 낮은 것도 있고 여기가 합병을 할 때 이제 탄력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순차합병으로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도 좀 이제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시가총액이나 PR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많은 상태로 시가총액은 형성을 하고 있죠. 주가 수준보다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못 가다보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여기 좀 빠져 있고 뭐 내년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사실이 이제 시장이 좀 기대했던 합병 이슈가 이제 8월달, 9월달에 구체화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개법 원봉이 나왔고 그 결과 뒤로 부진했고 자사주 매입을 뭐 이야기해도 시장이 영 이제 뭐 반영을 못하는 어떤 흐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9월달, 10월달, 이제 10월달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합병 관련해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 기간들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통해서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결국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실적단의 어떤 변수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단의 변수를 보면 이제 장기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잘 올라갔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당시에 이제 뭐 회계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이죠. 근데 이제 2019년도부터 결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이제 떨어집니다. 성장은 하는데 성장의 어떤 각도 자체가 계속 이제 누워지고 과거보다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빅파마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진입을 하면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어떤 성장을 주도했던 흐름보다는
이때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시장의 마켓 자체는 커지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는 커집니다만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 자체가 많아지고 과거보다 이제 퍼스트 무브로 하더라도 이제 한 6개월 정도면 후속 주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암전에 암제비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뭐 7개가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 자체가 원체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WAC 가격 자체도 이제 뭐 오리지널 대비해서 80% 낮추어서 점유율 관련되는 할 만큼 과거에 볼 수 없는 어떤 경쟁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직판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레키로나만 좀 잘 팔렸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치, 어떤 기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나왔던 레키로나의 어떤 사례 자체가 개발비에도 못 미치는 어떤 성과를 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제 허가 예정인 램시마 SC가 신약에 준하니까 이제 신약의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또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 자체로 2020년도 이후에 이제 결국 코로나 기간 이후에 엔데믹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부진한 상태로 장기간 지금 2년 가까이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복귀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알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주가로 보게 되면 어느 하나 지금 시장이 원하는 어떤 뭐 과거 뭐 항상 이야기할 듯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지금 시장 상황에는 뭐 거래량이 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혀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과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과 미국의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다 잡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직판 관련되는 부분과 이 PBM 어떤 이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6월 말부터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하락 흐름을 갖고요. 그 다음에 3, 4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수급상으로 보면 3, 4병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부분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큰 흐름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은 또 해봐야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 자사주 매입 기간의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미 증시에서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의 어떤 개선, 그리고 금리 관련되는 부분 영향이 주면서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한 어떤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 기관들도 오늘도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급이 이제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불확실성으로 주가에는 수급의 어떤 압박과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났던 기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가 1조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주가잖아요. 예, 주가가 이제 이 매수 청구 가격을 밑돌 때 주식 매수 대금이 이제 뭐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많은 개인 주주 형태가 셀트리온이 63%, 헬스케어가 55%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 가격보다도 밑단에서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뭐 일단은 이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우려 섞이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후에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소액주주 비율이 뭐 합병 전보다 좀 낮아지는 어떤 상태,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소액주주가 합병에 뭐 동의했을 때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한 6천억 가까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50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1조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부족 부분이 있으면 금융기관 대출까지도 뭐 고려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종 관련되는 어떤 부담보다는 이 주가가 이 지금 합병 결정했던 어떤 이제 기준 주가보다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서정진 회장의 어떤 그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좀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10월 23일이니까 지금 뭐 한 달 보름 이상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시기 주가가 회사가 제시한 어떤 주식 매수 가격을 밑둘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향후에 이 부분들이 이슈가 또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체 주가가 낮을 때 이제 결정이 또 되었기 때문에 15만 뭐 800원대고요. 헬스케어가 이제 67,000원대니까 사실은 이제 뭐 주가가 이제 16만원 넘고 뭐 이렇게 10만원대 중반을 이제 훨씬 넘어가야 사실은 이 매수 청구권 이제 부담도 없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합병 이후에 어떤 시장이 바라는 어떤 시그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아직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결국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상장사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이제 주가로 이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 관련되는 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그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저평가받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합병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 지분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 이후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셀트리온 지분을 한 3.75 정도, 그러니까 한 800만 주 정도대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 비율 뭐 산출 근거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준 주가 뭐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이렇게 평가하고 이 합병의 어떤 비율에 대해서 뭐 좀 문제의식이 있으면 나중에 뭐 좀 조정할 수 있는 형태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던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들어오면 그 부분도 이제 자사주로 가지고 있고 그 활용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 그래서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뭐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만큼 주가의 반영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장기 이렇게 낙폭이 크고 난 다음에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들 보통 이제 개인들이 한 6개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한계 지점인데 6개월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피곤도가 많은데 이 무려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 어떤 이제 지점에서도 좀처럼 이 하락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제 그나마 이제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상반기에 조금 늘다가 조금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늘면서 이 9월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결국은 늘어나야 이 유동성 유입으로 이 이제 20만원 밑단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벗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합병 신주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들의 어떤 변화가 또 장기적으로 좀 새롭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좀 반전이 있을 어떤 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 흐름들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